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하면서 상산고 사태가 제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군산의 하수관거 부실공사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시민단체가 검찰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분당이 현실이 되면서 호남 정치권이 경량에 휩싸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배후로 박지원 의원을 지목하고 구태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북의 경찰관들의 정신적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전북교육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예상된 법적 대응으로 상산고 사태가 제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주의가 유지되도록 한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지표를 활용했고 교육부가 제공한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하다고 한다면 이 위법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결국 사법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 소송의 쟁점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대법원 소송과는 별도로 교육부의 동의권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낼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산고 사태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8년째 이어진 군산시 하수관고 부실공사 의혹이 최근 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군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해 높은 강성을 가진 레진관을 묶기로 한 구간입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설계와 다르게 3배에서 5배가량 싼 일반 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부실 관리도 드러났습니다. 조사 구간 6km 가운데 1.6km가 잘못된 시공으로 오수가 흐르지 않는 망관 상태였습니다. 공사가 끝난 2011년 이후 관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식으로 인한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이 꽉 차 있어요. 운영사에서 지금까지 그 관을 관리를 못한 거죠. 오수가 제대로 이렇게 유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망관이 돼 있으니까 지금 그 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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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의 군산 시민사회단체가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8년 전부터 제기된 부실 시공 의혹이 민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체 114km의 5%에 해당하는 6km의 일부 구간 조사에서 많은 부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내리는 등 다줄기식 수사 의혹에 제기되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에 반영하여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700억 원 넘게 투입된 하수관거 사업. 2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면서 해묵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민주평화당이 결국 둘로 쪼개졌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의원 10명이 공식적으로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배후로 박지원 의원을 지목하고 구태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호남 정치권이 경량에 휩싸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기 위해 평화당을 떠난다.
더 큰 통합과 확장을 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한 대한정치연대 의원들의 말입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한국당은 우경화로 역사를 되돌리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퇴출해서 생산적인 정치로 복원하기 위해 정치 세력 교체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정치는 신망이 높은 외부 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정동영 대표는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집단 탈당을 기획하고 조정했다며 대표적인 구태정치라고 비난하고 재창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작지만 강한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곧 재창당 선언을 준비해서 재창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평화당의 평당원 협의회와 전국 호남 향후의 총연합회 전현직 회장단은 탈당파가 당원과 호남 민심을 배반했다며 잇따라 비난했습니다. 거취가 주목됐던 김광수 조배수 의원은 당에 계속 남아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 안팎에선 정계 개편이 본격화하는 연말쯤에는 결국 모두 신당을 중심으로 다시 헤쳐 모일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거대 양당 사이에서 소위 제3세력들이 분열하고 빠개져서 선거 칠 수 있나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합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3지대 신당의 동력에 따라 야권의 상황이 계속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대한정치의 탈당이 호남권 정계 개편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찻잔 속에 태풍에 머물고 말지 총선이 이제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야권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 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사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가버리고 임대료만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20여 명이 생활하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학생 수와 규모를 감안했을 때 공기청정기가 최소 4대는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후원받은 단 한 대뿐입니다. 한 대 가지고는 아이들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공기청정기 켜놓은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다 보면 그 빨간 불이 계속 들어와 있거든요. 이처럼 열악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 지난 4월 정부는 공기청정기를 구매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애 초기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구매 지원에서 임대 지원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국회에서 임대 지원이 낮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정부 또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렌탈로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이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렌탈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액이 50제곱미터 이하는 한 달에 3만 원, 이상은 5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지원이 가능해 지역 아동센터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정책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황당하긴 했죠. 정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 공무원노조 연합회가 오늘 전주 풍남문 광장 소녀상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 경제를 저해하려는 아베 정권의 도발이라며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민과 함께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준비한 전시회가 기모노 입은 일본 여인을 그린 작품이 포함돼 취소됐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은 지난 7일 개막하려던 초대전 전시작품 가운데 일본 여인이라는 그림이 시민의 반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그림으로 대체해 줄 것을 작가에 요청했지만 거절해 전시회 자체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전북의 화학과 탄소, 전자부품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랍도는 민주당 전북도당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현재 드러난 기업 피해는 크지 않지만
이번 사태가 계속되면 일본 소재 의존도가 높은 화학과 탄소, 전자 분야에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랍도는 이들 기업에게 경영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을 늘 접하는 경찰관들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전북에는 전문 치료기관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번에 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15년차 경찰관 김모 씨는 지난해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육체적 부상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도 생겼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팔 떨리고 저리고 하니까 이게 쉽게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이 케이스가 드물다고 하더라고. 이게. 지난해까지 4년간 심리치료를 받은 전북의 경찰관은 한 해 평균 140여 명. 대부분 폭행 등 강력 사건이나 동료의 순직 등 사건을 경험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우울증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도 8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치료를 도울 전문기관이 없었습니다. 멀게는 서울로 가거나 그나마 가까운 대전 등을 오가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어도 전북에 경찰관의 심리적,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를 도울 전문기관인 마음동행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동행센터를 개소하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북 경찰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동행센터가 범죄 현장 최일선에 서 있는 경찰관들의 정신적 안정을 돕는 계기가 될지 기대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황희탁 의원이 지난 1년간 받은 의정비를 모두 복지시설에 기탁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의정비를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던 황 의원은 1년치 의정비에 200만 원을 보탠 5천만 원을 무주 지역 내 장애인 시설 2곳에 나누어 기부했습니다. 황 의원은 기부금이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희망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의정비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전자금이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고 2억 원으로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 이자의 2%는 전라북도가 지원합니다. 창업 2년이 안 된 신생업체는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의 VR 가상현실과 AR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22년까지 첫 마중길 인근에 60억 원을 들여 VR과 AR 제작 거점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VR과 AR 제작 거점센터가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기관인 스마트 공장 배운터와 함께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감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무리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직원들의 신고를 받았다며 올 하반기 A 경감을 전보 조치하고 현재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내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공무원들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자신이 내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자 이튿날 구청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9호 태풍 렛기마의 영향으로 정읍 42, 고창 40, 김제 36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라북도 전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5도, 무주 33도, 진안 32도 등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동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